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이슈 그리고 테마주 점검해드리고 있는 어윤학 연구원입니다. 6월 3일 월요일 녹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매우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까지 급락을 한 그것도 원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인하의 첫 번째 거래일이 바로 오늘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환경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또한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아주 그냥 크게 급락을 했는데, 한편 또 중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에 대해서 대화를 다시 한번 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G20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뭔가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복합적으로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코스피하고 그리고 선물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환율 급락 배경을 두고 달러의 어떤 인덱스가 하락을 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뭔지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배경을 좀 보면은요. 자, 주말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주말을 앞두고, 현지 시간 3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서프라이즈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 지속이 되고 멕시코의 관세 쇼크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가 점차 또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안전자산 뭐가 있죠? 미국의 장기 국채, 그리고 금, 자, 그리고 또 일본 엔화. 자, 이로 인해서 금 수요 증가했고 금 가격 올라갔죠. 그리고 엔화에 대해서 매수 수요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장기 국채 역시나 수요가 엄청나게 또 늘어나면서 금리는 내려가는. 자, 이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도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뭐냐? 6개 국가가 있어요. 일단 미국은 이제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일본, 그리고 EU, 또 캐나다, 영국, 스위스, 스웨덴. 자, 이렇게 6개 국가의 화폐 가치랑 미국의 달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1973년 3월 달 당시에 이제 수치를 100으로 놓고서 100보다 높으면 또 100보다 낮은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달러 강세이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지난달에는 80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88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비교 기준이었던 73년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그때보다는 달러가 약하지만 지난달보다는 달러가 강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떨 때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는가? 대표적으로 양적 완화라고 해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서 대량으로 발행을 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글로벌 경제가 좀 좋아지는, 그래서 미국이 안 좋아질 때, 미국에 대해서 경제 침체 우려가 있을 때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보면은요, 1180원 선이 장중에 붕괴가 됐습니다. 자,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1190원대였는데 오늘 1190원 91.15가 고가였고, 아까 전에 보니까 1178.80까지, 그래서 무려 하루 만에 편차가 이제 10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부터,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보면은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달러가 완전히 춤을 추는, 원달러가 환율이 춤을 추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화요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준 의장의 연설 이후에 이 10년물 장기 금리 하락세, 국채 금리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지. 왜냐면은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의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점차 세진다. 자,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약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지금 정반대의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키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오늘 또 테마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매우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테마가 바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된 테마입니다. 간단히 그냥 화면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고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만 좀 보여드리고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랑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던 돼지에게 바이러스성 질병이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병인데 다행히도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이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은 그 출혈성, 그러니까 피가 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치사율은 최대 100%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현재 뚜렷한 예방 백신이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바이러스보다 이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고기를 익힌다거나 아니면은 육포를 말린다거나 뭐 가공을 한다거나 이래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아시아권에서 유행을 하다가 북한에 중국 국경 인접해 있는 북한에도 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지금 그 파주, 뭐 철원, 뭐 고성 이제 이쪽으로 휴전선에 있는 쪽으로 지금 방역이 어마어마하게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당분간 굉장히 또 요 테마주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오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